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소연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구두 브랜드 새롭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네. 뭐 새롭게 소개시켜드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유명한 구두고요. 이거는 뭐 거의 공지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쯤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출시를 한 후일 텐데 저희가 10년 넘게 이제 구두 사업을 하면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게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좀 기념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회원님들도 그러시고 구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크로켓 존스. 맞습니다. 네. 이 드디어 크로켓 존스를 신발 사장이 경영하는 유니페어 샵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와.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효과 넣어주시겠지.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와. 예. 크로켓 앤 존스는 뭐 역사도 그렇고 워낙 한국에 이제 소개된 지 저희가 유니페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그 러브로스트라는 매장을 통해서 오래된. 이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청담동에. 청담동에 영국 이제 제품 브랜드들을 테마로 한 편집샵이 있었어요. 네. 네, 그 편집샵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좀 소개가 됐었고, 그렇지. 예. 그 당시에 저희 둘이 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아니야, 학생 아니었어. 그 직장인이었나요? 막 이제 막. 회사 생활 시작할 때 그때 저희 둘이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가격에 놀라고 이제 구경만 시컷 하다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그 러브로스트에서 크로켓 앤 존스를 수입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어.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니페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꼬맹이 때 가장 동경했던 구두 브랜드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크로켓 앤 존스랑 알든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구두 비즈니스를 하면 저 두 개는 꼭 내가 하고야 말겠다,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꿈을 꾸면서 있었는데 크로켓 앤 존스 누가 벌써 한 거야. 수입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오이씨 어떡하지? 알드는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빨리 뭔가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어떤 그런 자극제가 되어줬던 게 사실은 이 크로켓 앤 존스였죠. 그 당시에 러브로스트라는 곳에서도 되게 빨리 발행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니페어의 전신인 179를 창업을 해서 또 신발 사장도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이미 그 수입사에서 저희 전 수입사에서 이걸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사실은 뭐 할 수 없었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뭐 같은 브랜드가 여러 샵에서 팔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는 그때 그 179를 시작할 때부터 바잉 쇼에 가면 항상 이 크로켓 앤 존스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항상 매 시즌마다 가서 노크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도 바잉하고 싶다. 근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피터 리드라는 그 세일즈맨, 세일즈 디렉터 분이 되게 좋은 분인데 이제 그분이 되게 젠틀하게 우리는 되게 그런 믿을만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지금 줄 수가 없다. 이제 그거를 뭐 한 퇴짜로 보면은 삐띠랑 20고 초련한 것 같아. 그쵸. 삐띠랑 미캄이라는 쇼까지 다 합치면 20번도 넘게 넘었지. 네, 저희가 계속 퇴짜를 맞았었죠. 또 이제 출장을 저희 이렇게 둘이 가는 경우보다는 각자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그 피터 리드 아저씨한테 나 한국에서 왔는데 이런 애들인데 좀 바잉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또 뭐 또 이렇게 점잖게. 이게 또 영국 사람 어떻게 보면 영국 회사들의 좀 점잖은 부분, 확실히 신사의 나라다라는 게 맞아요. 또 지킬 거는 굉장히 잘 지켜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꼭 유니페어에서 소개하면 되게 좋고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10 몇 년 동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계속 거절당해서 못하고 있었던 브랜드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또 사서 신기도 하고. 네. 런던 출장 가면은 이 크로켓 앤 존스는 런던에 매장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 가면은 매장 가서 또 이렇게 보고 신어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거의 뭐 10년 이상을
뭐 러브콜을 계속 날리던 짝사랑하던 브랜드였는데 네, 이게 드디어 저희가 네. 네, 전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뭐 되게 개인적인 어떤 그 감회도 되게 있고 네,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되게 의미가 있어서 네. 네. 너무 기분이 좋죠. 이게 너무 기분이 좋으면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켓 앤 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기성화, 구디어 벨트 기성화 브랜드에서는 생산하는 양이랑 구체적인 컬렉션의 그런 뭐 모습들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아마 지금 구두 브랜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성화 브랜드다. 예. 가장 탄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장 탄탄한 그거는 뭐 제가 뭐 그분들의 재무제표까지 다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공장은 가봤거든요. 근데 공장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공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대형 공장이고 뭐 그게 되게 모던화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클래식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만드는 생산 라인을 딱 보면 정말 약간 와 여기는 정말 그냥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쏟아져 나오는 그 라인 그 구두의 양들을 생각하면은 아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로켓 앤 존스는 파라부트와는 달리 근데 파라부트는 신 공장을 새로 아예 정말 멋있고 대형으로 이제 지어서 이사를 간 지 뭐 불과 한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크로켓 앤 존스는 노스햄튼에 지금 135년 정도 계속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던 공장 자리에서 이제 이게 옆에 건물을 사서 거기 또 확장을 하고 앞에를 사서 확장을 하고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약간 붙어는 있는데 이어져 있진 않고 자생한방병이네.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차 그 구역을 늘려갔죠. 그래서 잘 되는 국밥집 스타일. 네, 그래서 공장 투어를 따라다니면 미로처럼 막 위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하실 갔다가 문 열고 옆 칸으로 갔다가 보고 나오면 또 딴 데로 막 길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긴 합니다. 크로켓 앤 존스는 크래프트맨십과 경제적인 비즈니스를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네, 거의 유일한 뭐 팩토리 아닌가? 맞아요. 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브랜드라고 사실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어떤 구디어 벨티드 제법의 마지막 수호자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크로켓 앤 존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네. 네.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뭐 네, 생긴 지 1870년대 생겼고 135년 정도 됐고 지금 조나단 존스라는 사장님이 4대째 이제 그 패밀리 비즈니스로 계속 가업을 이어가시고 있고 그 조나단 존스 분은 진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만난 구두 공장 사장님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이게 무섭다는 게 제일 점잖고 말을 함부로 안 하시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들리려고 제가 정말 얼마나 근데 노력을 구두 브랜드 사장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사실 뭐 알든 아니, 사장님도 사실은 알든 사장님은 조금 친해지기 쉽진 않아. 친해지기 쉽지 않은데 그 미국 사람의 고약한 게 있어요. 있지. 되게 자본주의 겉에서는 되게 프렌들리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프렌들리. 그치. 근데 근데 되게 이제 꼬장꼬장하잖아. 꼬장꼬장하고 약간 이제 백인의 그 뭐 엄밀히 저기는 얘기하면은 뭐 그린 우리 여사님은 안 그러십니까? 뭐 당신도 그래요. 신발하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그래요. 네, 고집스럽고 꼬장꼬장한 게 있습니다. 힐러리는 제 양어머니 수준이라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꼬장꼬장하죠. 근데 이제 가깝게 옆에서 알고 지내면 정말 진실되고 되게 진국이 따로 없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 자화자찬이야? 아니 제가 아니고 이제 여기 사장님들. 자기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한번 친해지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신발 공장 사장님들이 진짜 만나보면 좀 약간 바늘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스타일들인데 그래서인지 이 명맥이 유지가 되는 어려운 공장이 신발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힘들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이제 옷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거 옷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은 좀 달라요. 좀 구조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예. 굉장히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힘든 비즈니스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업계에서 신발을 하는 사람이 옷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신발로 넘어오긴 되게 힘들다라는 좀 어렵지. 예, 그 이제 유럽 사람들도 그 얘기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못하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뭐 브랜드 얘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규모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크고 브랜드의 그런 이제 위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모든 브랜드를 다 평가하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영국 브랜드 기준으로 보면 존 롭이랑 에드워드 그린이라는 그 굉장히 탑엔드,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고 바로 그 아래 바로 턱 밑에 딱 포진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규모 있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컬렉션이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이쪽에 이제 이 오들이라고 하는 뭐 요거는 아마 양복 입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신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크로켓 앤 존스 핸드 그레이드라고 부르는 하이엔드 버전 히든 채널 솔이 특징이고 이 겉에 소재랑 라스트랑 쓰는 게 다 다르고 가장 다른 거는 요 안에 그 힐삭이라고 하는 요 바닥에 이제 발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반쪽만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가죽이 들어가는데 얘는 풀싸기. 풀싹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가 다 깔리는데 요게 이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 부드럽게 발이 슉 들어가는 이제 그게 특징인데 요거는 사실 요렇게 만드는 그 하이엔드 구두는 크로켓 앤 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핸드그레이드 컬렉션 사실은 구두 양복 좋아하시고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회자가 많이 되는 모델이죠. 337 라스트라는 라스트를 또 사용을 해서 디미트리 고메즈라고 하는 네. 그 크로켓 앤 존스가 잘하는 거는 리테일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리테일이라는 게 보통은 공장이기 때문에 제조 공장들은 자기네가 직접 팔지 못하고 도매상들한테 넘기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유니페어 같은 그런 전문 소매점한테 이제 위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크로켓 앤 존스는 이 자사가 직접 소유한 그런 매장들을 운영을 하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뉴욕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런던에는 심지어 여러 군데가 있을 정도로 다른 이제 그 영국 안에는 다른 지역에도 지방에도 굉장히 포진을 많이 한 리테일러도 어떻게 보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크로켓 앤 존스 매장이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지예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멋있거든요. 엄청 멋있고 근데 그 안에 조그맣게 공방을 가지고 비스포크를 하는 디미트리라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 337 라스트 같은 경우는 그분의 어떤 감수를 좀 받았다. 네. 이런 좀 유명하죠. 그 매장에 가보면 그 파리 매장 안에 좀 안쪽에 가면은 그 워크숍이 있거든요. 디미트리 고메즈. 가서 보면은 이제 그분의 비스포크도 사실은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가서 보면 디미트리 고메즈는 되게 좀 변태스러운, 끝까지 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비스포크를 하는 되게 뭐 어떤 이제 사람들의 평가로는 지금 현존나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뭐 최고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감수를 많이 한 라스트다. 그래서 이게 라스트를 보면은 에드워드 그린이나 존 롭 라스트에 비해서 뭔가 좀 날렵한 것 같은데 또 막상 신어보면 피팅이 굉장히 좋고 날렵한데 또 막 너무 뾰족하지는 또 않아요. 위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만든 라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핸드그레이드도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 또 그 가장들 아닙니까? 네. 그 보통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우리 회원님들 또 그렇죠. 마냥 핸드그레이드 신고 싶지 다. 근데 이제 또 지갑 생각해야 되니까 이 크로켓 앤 존스가 저는 위대한 거는 이 핸드그레이드도 핸드그레이드지만 이 기본 라인 때 이 기본 라인들의 어떤 가격과 퀄리티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히다. 맞아요.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요 라인 옆으로 쭉 있는 애들은 그 메인 컬렉션이라고 하죠. 네, 메인 컬렉션은 말 그대로 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로켓 앤 존스가 팔리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라인이고, 얘는 가격대가 뭐 한 60만 원 정도 선에 포진해 있는 뭐 50만 원대 후반에서 모델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실제로 구디어 벨트 구두를 그냥 좋은 구디어 벨트 구두를 사서 신기에 가장 약간 허리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대고, 그 가격대에서 주는 그 품질로서는 거의 가장 좋은
구두에 속하는 라인입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알프레드 사전트라는 브랜드가 많이 담당을 해줬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알프레드 사전트가 소유권이 좀 바뀌면서 그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사라졌죠. 네. 안타깝게도. 근데 지금 딱 요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두 메이커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몇 개 안 남았죠. 뭐 치니 정도? 뭐 지금 뭐 치니 카르미나 치니? 까르미나는 뭐 스페인에서 만들다 보니까 뭐 사실은 크로켓앤존스랑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 까르미나는 좀 가격적인 이점이 조금 더 있는 것 있죠.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구두의 취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영국 구두에서는 사실 크로켓앤존스 가격 이 가격의 이 퀄리티는 아주 진짜 네, 감사한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크로켓앤존스의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려면은 대형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은 받고 있지 않지만 그 전통적으로 그런 다른 회사들의 OEM으로 생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존롭. 그 런던의 존롭 비스포크 샵에서 이제 판매했던 그런 기성화들. 이게 보면은 비스포크 샵들이 영국에 가보면 이제 비스포크 오더만 받아서는 사실은 매출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성화를 이제 전개를 하거든요. 자신들이 라스트를 깎아서 패턴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자기네 이제 모습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주는 공장을 이제 선택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그 런던에 있는 구두 비스포크 샵 중에 대부분은 뭐 아닌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이 크로켓앤존스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또 폴로랄프 로렌의 구두들도 네. 많이 만들었죠. 네. 지금은 많이 다 사라졌는데 여기도 그 예전에 지난번에 브룩스 브라더스 그 알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랑 아주 같은 스토리이긴 해요. 이 중에서 요거 펜브로크. 예, 펜브로크라고 하는 요 모델은 제가 사실은 크로켓앤존스를 처음 샀던 게 크로켓앤존스가 아니고 폴로 랄프 로렌이었어요. 이거랑 아예 같은 라스트에 똑같은 이제 패턴인데 코도반으로 된 브라운 코도반으로 되고 이제 이게 가죽 더블 솔로 만든 펜브로크를 여기 청담동 매장에서 되게 저렴하게 그때 또 그 코도반을 잘 모르셔가지고 좀 싸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또 낼름 샀죠. 그때 사실 그때 당시에 랄프 로렌 추종자들한테는 아주 뭐 그 진짜 보석 같은 맞아요. 보물 같은 신발이었죠. 맞아요. 네, 저도 똑같이 샀어요. 같이 가서 샀는데 좋은 신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폴로라는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여졌었고 그 킹스맨에서 그 미스터 포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킹스맨 컬렉션의 구두들은 사실은 크로켓앤존스가 사실은 생산을 한 겁니다. 이제 다른 브랜드로 팔리고 있지만 이거 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괜찮아. 00년산 비밀. 네, 근데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다. 구글에 치면 다 나오고 1편에 보면은 그 엑시가 이렇게 훈련할 때 점프 수트 입고서 이제 이런 컨트리 부츠 신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사실은 코니스턴이라고 또 유명한 그렇죠. 컨트리 부츠가 있거든요. 퀸스턴 아주 유명한 신발이죠. 그거 딱 그게 보입니다, 눈에. 네. 또 요 테트버리. 이건 또 제임스 본드의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신고 나왔던 택배. 그 차커 부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신고 이제 오토바이 타면은 제임스 본드가 되는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대략. 그리고 이 사실은 나는 크로켓앤존스의 이 페니로퍼가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알든 페니로퍼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너무 벤 라스트의 페니로퍼는 좀 짧죠. 뱀프라고 해서 여기가 좀 짧고 너무 아메리칸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 그 약간 어떤 알든을 디스하다니. 아니 뭐 그 너무 그런 느낌이 있는 건 맞지. 그치. 약- 가장 아주 미국 맛을 원하면 알든. 아주 좋은데 약간 유러피안 쪽으로 가면 또 이탈리안 쪽으로 가면 너무 막 길고 막 쭉쭉 뻗고 이러니까 그런데 딱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중도를 잘 표현하는 네 그러면서 이게 이름이 하버드랑 보스턴이에요 그죠? 보스턴이고 이게 라이닝이 붙어 있는 게 보스턴이고 라이닝이 없는 얼라인드 버전이 하버드. 이렇게 네이밍을 했다는 얘기는 미국 신발이란 얘기지. 그렇지. 어. 사실은 누가 먼저냐 그러면 알든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그죠?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크로켓만의 그런 라스트로 이제 재탄생 시켰다. 그래서 이
이게 이제 토월이라고 하는데 이 발 앞에 부분이 이렇게 벽처럼 서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캐주얼화들은 안에가 이렇게 공간 넓게 주면 발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라스트를 만들었는데 알든보다 저 개인적인 제 발에는 요게 조금 더 덜 쪼이고 뒤꿈치도 더 잘 잡아줘서 저는 얘를 한번 제대로 신어볼 예정이긴 합니다. 되게 추천해드릴 만한 펜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켓앤존스가 워낙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일본 시장의 그 요구를 많이 들어준 게 아닌가. 맞아요. 그 가장 발적으로 서구인 발하고 아시아인 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발 뒤꿈치가 굉장히 좁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좁고 짧아요. 그래서 이 영국 클래식 라스트를 신으면은 이 부분이 되게 헐떡거리거든요. 여기가 되게 헐떡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로퍼 같은 경우가 그게 아주 쥐약인데 여기가 헐떡거리면 크로켓앤존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많이 좁혀 놓은 라스트들이 많아요. 이 사실도 사실 그렇고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이 발 뒤꿈치를 홀딩해주고 피팅해주는 게 아주 또 다른 기성 영국 신발에 비해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강점 아닐까.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도 되게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패션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미 다 소문이 났고 저희 매장으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문의가 많이 오긴 했었어요. 소위 말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이제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뭐 새롭게 크로켓앤존스를 이제 국내에서 전개를 하게 된 게 뭐 이렇게 뭐가 스토리가 나쁘게 이렇게 전개가 됐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뭐 이 전에 이제 크로켓앤존스를 전개하시던 회사 분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전해 듣고 이제 그렇게 정식으로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로켓앤존스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그동안 못 보여드렸던 이제 크로켓앤존스와 또 유니페어의 그런 뭐 별주라던가 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구두들을 많이 선별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구매하시기도 좀 더 수월해지게 이제 크로켓앤존스를 찾기 위해서 뭐 해외 사이트를 이렇게 찾으시거나 어렵게 구하시거나 뭐 일본에 가서 사신다던가 이제 그런 일은 조금 없도록 저희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뭐 수입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뭐 기능이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네. 많이 크로켓앤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니페어에 오시면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